자, 오늘은 행정지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행정지도. 행정청이 하는 행위를 우리가 행정작용 또는 행정행위. 행정작용 중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공권력의 행사가 행정행위죠. 근데 우리 이 행정행위는 크게 권력행위와 행정행위는 비권력 행위로 나눌 수가 있어요. 비권력 행위를. 권력행위 중에 법률행위, 권력행위 중에 법률행위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바로 이게 행정행위다. 행정행위. 공권력의 행사다. 행정작용에는 행정행위도 있고 입법작용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그 중에 공권력의 무엇이라는 입장에서 공권력의 행사를 우리가 행정행위라, 법률행위를 행정행위라 부르고, 권력행위 중에 사실행위가 있어요. 행정행위가 아니고 사실행위가 있어요. 사실행위에 해당되는 게 즉시강제 이런 게 사실행위에 해당되죠. 그다음에 비권력 행위 중에 법률행위가 있어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 게 법률행위예요.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를 법률행위를 우리가 이걸 법률행위를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 공법상 계약. 이제 앞으로 배울 건데. 그 다음에 비권력 행위 중에 사실행위가 바로 오늘 하려고 하는 행정지도가 여기에 해당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행정지도는 속성이 행정행위는 비권력적인 사실행위다. 이게 행정지도의 속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기관이 누구예요? 공무원이 일반 사인에 대해서 지도, 조언, 권고, 특정 행위를 하도록 지도, 조언, 권고 하는 게 그게 행정지도예요. 따라서 행정행위는 가장 큰 게, 예를 들면 이제 장마철 오잖아요. 장마철로 태풍이 와서 사람이 많이 죽고 그랬는데 미리 수해가 날 곳을 한번 점검해보라, 이런 게 행정행위죠, 그죠? 자, 그래서 행정행위의 속성은 비권력 행위이면서 사실행위다 이렇게 이제 교재에 나온 대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지도, 조언, 권고하는 행위다,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죠. 자, 유형을 분류해보는 대로 뭐 다양한 방법에서 분류를 해볼 수 있지만, 법규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법규에 근거가 있느냐 여부에 따라 법규상 행정지도, 비법규상 행정지도, 이건 평행선 구분해 본 거예요. 행정행위 목적에 따라 규제적이다. 물가를 억제한다. 물가 억제는 규제적인 행정이다. 조장적 행정행위다. 중복 투자 조정, 그다음에 구조 조정, 지도, 이런 건 조정적 행정행위다. 조장적 행정이다. 무엇을 하도록 해준다. 영농지도, 중소기업 경영지도, 생활개선지도. 옛날에는 뭐 쥐잡기도 있었는데, 예전에는 이런 거 다. 그 다음에 지도하는 상대방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지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감사원에서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 행정지도가 있을 수가 있고, 공무원이 일반 사인에 대한 행정지도가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개념을 했고, 자, 법적 근거는 현재 행정지도는 행정절차법 48조 제48조 제49조 그다음에 제50조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행정지도 방법을 행정절차법에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행정지도의 한계. 자, 행정지도에 사는 행정지도의 한계. 행정지도는 행정조직법상 권한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 권한 범위 내. 첫째는 이제
조직법상 권한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행정지도는 예를 들면 자기 소관이 아닌데 교육부는 교육청 그다음에 시도 광역시교육청 그다음에 학교 뭐 이런 곳에 해당되는 것이죠. 근데 예를 들면 교육부의 공무원이 그 식품 단란주점에 가가지고 이 뭐 영업 활동 게시 안 했다고 가격 게시 안 했다고 지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자기 권한 내에서 해야 된다 법에 따라.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따른 한계. 비례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 비례 원칙. 그 다음에 평등의 원칙. 당연한 이야기야, 당연한. 신뢰보호의 원칙. 앞에서 다 했는 거, 신뢰보호의 원칙. 이걸 준수해야 된다. 그 다음에 권력상 한계. 권력성 제한. 행정지도는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 강제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안 됨. 지도 조언 권고하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른 사인의 행위의 효력.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른 사인의 행위. 요거는 설명해 주세요. 자,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른 뭐라고? 행정지도에 따른 사인의 행위 효과, 사인의 행위의 효과. 자, 잘 봐요. 이거 2023년에 지방직급에 났던 거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 저기 서울에 뭐 강남구청에서 갑이라는 사람에게 행정지도를 했는데 토지거래 계약 신고를 해라 해서 토지 거래한 계약을 신고해라 그랬는데 토지거래 계약은 뭐로 해야 되냐면 실거래가로 해야 돼요. 실거래가로 해야 되는데 강남구청 공무원이 갑한테 뭐냐면 공시지가로 하도록 했다는 거, 공시지가로 신고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시지가로 했다면 이건 안 돼요. 이거는 지금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으로서 범법 행위가 돼요. 왜? 실거래가는 비싸잖아요. 20억짜리 아파트를 20억에 샀다고 그래야지. 거기 실제로는 20억 아파트만 8억이나 10억 정도 할 텐데 공시지가는 8억 정도 할 텐데 8억 정도 하면 8억에 대한 세금이 조금밖에 안 내고 20억에 대한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탈세 혐의가 되니까 국토이용계획법에 대해서 이게 위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갑은 범법 행위를 한 거예요. 갑은 범법 행위를 한 거예요. 따라서 이럴 경우 판례는 뭐냐면 비록 공무원이 위법한 안내를 했어. 왜 안내했냐? 공시지가가 아니고 뭘로 해? 실거래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신고를 실거래가로 해야 되는데 잘못 안내했어. 그래 공무원이 갑에게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범법 행위가 됐는데 그러면 이건 처벌받죠. 갑은 처벌받죠. 잘못 안내를 했어도 처벌을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그 말이야. 않는다 위법성. 국토이용관리법을 갖다가 위반을 해도 이게 범법 행위가 되기 때문에 범죄가 되기 위해선 형벌의 범죄가 되기 위해선 구성요건 해당성.
그러니까 국토이용관리법에 해당되는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되는데 공시지가로 한 것이 잘못이야, 법에는. 그러면 뭐 벌금 뭐 이게 나오니까 구성요건 행사, 그다음에 위법성, 그다음에 책임성, 범죄가 성립되면 이 세 가지 요건, 범죄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법에 위반 정해진 그 내용에 해당돼야 되고 위법해야 되고 책임성이고. 위법성이라는 말은 뭐냐? 예를 들면 정당방위가 위법성이 조각된단 말이에요. 위법성이 조각된다.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러면 사람을 죽인 거는 범법행위라 살인죄예요, 그죠? 근데 그 놈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방해를 하다 보니 그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조각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여러분 이게 이제 처음 듣는 거라 굉장히 어려워요. 조각이라는 건 이게 막힐조에 막힐조. 이건 버릴 각. 그래서 조각은 위법성이 없어지지 않는다.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조각되지 않는다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조각되지 않는다. 버려지지 않는다. 이 말은 버려지지 않는다는 위법하다 그 말이에요. 위법하다 그 말이에요. 조각이라는 말은 위법성이 조각되다,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조각, 막힐조, 버릴값, 조각이라는 말은. 따라서 A라는 공무원이 행정청의 A라는 사람이 갑에게 토지거래 허가를 토지거래 계약을 갖다가 신고를 하는데 잘못 안내를 해서 공시지가로 하라고 안내를 했으니까 위법한 거죠, 법에. 왜냐면 세금은 공시지가로 하면 9억밖에 안 되는데 실거래가는 한 20억에서 25억 하잖아요. 세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알고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할지라도 그것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위법이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범죄로 처벌된다. 비록 공무원이 잘못 설명을 해서 안내해서 했을지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것은 위법성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은 위법하다 그 말, 위법하게 된다. 처벌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 번 났어요. 2017년 국가직구급, 2017년 사회복지직구급, 2017년 지방직축급, 그 다음에 올해 2023년 지방직구급에서 났던 거예요. 자, 행정지도 원칙과 방법. 행정지도 원칙과 방법, 행정절차법 제48조에 나오는 거죠. 첫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 대에 거쳐야 된다. 상대방의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를 해서는 안 된다. 그거 해서는 안 되죠. 강요해서는 안 되고 최소한 대에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엔 불이익 조치 금지 원칙. 행정지도에 안 따랐다고 해가지고 뭐 피해를 주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그런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행정지도는 지도에 불과하다. 행정지도는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자, 행정지도의 방식. 요거는 49조 제50조에 나오는 거예요. 행정절차법에. 행동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이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된다. 공무원증을 가지고 왜 지도회로 왔는지 밝혀야 된다. 그 다음에 요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로 행정지도를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에 관한 서면을 교부를 요구하면 말로 하지 말고 서면을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면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서면으로 고유를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도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견 제출.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행정지도의 방식, 내용 등에 관한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상대방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자,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이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를 해줘야 되겠어요? 내용사항 공표. 공통되는
공통 내용 사항을 갖다가 뭐라고 공표해 준다. 공표 미리 발표해 준다. 이런 사항을 지도하겠습니다. 이게 발표해 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행정지도와 구제. 자, 행정지도라는 것이 비권력적인 행위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실무에서 이 행정지도라는 강제적인 내용을 행정지도라는 형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행정지도지만은 속성이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우리가 처분성이 인정돼서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뭐 비권력적인 사실행위가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건 지도에 끝나겠지만 공무원들이 행정기관들이 그렇게 뭐 쉽게 하지 않고 때로는 산하기관에 좀 보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위법 건축물에 여기 보면 행정지도의 처분성. 행정지도는 비권력적인 사실행위 때문에 처분이 아니다. 공권력의 행사이기 때문에 처분이 아니라면 뭐예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부정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행정지도 처분성 판례를 보면 뭐예요? 한국전력공사가 전기공급 적법 여부를 조사한 데 대한 관할구청장의 해신은 권고적 성격의 행위에 불과하다. 위법 건축물에 대한 단전 및 전화통화 단절 조치는 예를 들면 한국전력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위법 건축물에 전기 공급 여부를 갖다가 한국전력공사가 구청에 문의를 해봤어요. 구청에 문의를 해봤더니 구청에서 해신이 그거 좀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구청장의 해신은 권고적 성격의 행위에 불과하므로 항고송이 대상은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따라서 위법 건축물에 대한 단전은 전기를 공급하는 거, 전기를 끊는 거죠. 전화 통화는 단절 조치를 요청하는 행위는 처분성이 부인된다. 이 말은 맞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국가직에 2019년에 났던 거죠. 세무당국이 이 소송에 제기된 소외 회사, 탈세한 회사죠. 탈세한 회사에 주류교 원고가 탈세 회사예요. 여기 소외 회사에 뭐를 하라고? 주류 거래를 중지해 줄 것. 주류 거래 중지. 여기 원고는 이제 원고도 회사인데 여기는 탈세한 회사, 탈세한 회사인데 요 탈세한 회사에 회사에서 뭐예요? 주류를 공급하지 말아줄 것을 이제 여기 보니까 원고가 호정상사 주식회사네. 호정상사인데 호정상사에 여기 맥주 이런 거 보내지 말라 탈세했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한 것도 행정지도다. 이게 행정지도이기 때문에 뭐예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 한국전력공사 판세 이거 다 시험에 났던 거예요. 세무당국에 대한 부분도 그다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헌법 소원의 대상 여부. 헌법 소원의 대상 여부. 아니, 헌법 소원은 행정소송이 제기가 안 될 때, 그리고 직접적으로 구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죠.
자, 여기 보면 교육 이거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교육부 장관이 있어. 교육부 장관이 누구한테 했을까요? 교육대학은 국립교육대학. 교육대학은 뭐겠어요? 초등교사 양성이에요. 양성하는 게 국립대학, 초등국립교육대학교요. 교육부 장관이 국립교육대학에 뭐를 지시했냐, 뭐를 요청했냐? 학칙 시정 요구를 갖다 했어요. 학칙 시정 요구. 학칙 시정 요구는 헌법 소원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다. 헌법 소원이 되는 공권력 행사다. 이게 무슨 얘기냐? 국립대학의 각 대학에 보면 사립대학도 그렇고 국립대학도 그렇고 교수회가 있어요. 교수회는 임의단체. 교수들이 전부 다 모인 노동단체 비슷해요. 이게 교수회예요. 교수회의가 있어요. 교수회의. 그런데 이건 임의단체이면서 자문기구고 총장이 심의기구. 교수회의는 의결기구가 아니에요. 총장의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기구가 아니에요. 교수회의는 국립대학 교수, 그 다음에 뭐 충북대학교, 서울대학 교수회의, 교수회의는. 그런데 국립대학의 여기 교수협의회장이 국립교육대학의 교수협의회장이 이 교수회의를 갖다가 의결기구로 하는 학칙을 개정했어. 아니 이제 그러면 총장이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그죠? 교수회의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소송이 제기됐고 교육부 장관이 가만히 쳐다보니까 어이구 이게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해.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이 이 국립교육대학에 딱 공문을 보내서 학칙을 바꾸고 의결기구로 학칙을 바꾸는 학칙은 대학교에서 바꾸니까 자문기구로 다시 원상 복귀하시오 이렇게 지시한 내용은 어때요? 지시한 내용은 비록 여기 지도 조언적인 권고적인 성격이 지도 조언적인 그런 성격을 갖긴 하지만 그걸 넘어서 규제와 구속적인 공권력의 행사이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이기 때문에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교육부 장관, 대학 총장들이 학칙 시정 요구는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된 공권력의 행사다 그 말이에요. 뭔지 알겠죠, 우리요? 교육부 장관이 국립교육대학의 학칙을 지 맘대로 바꿔서 교수회의를 갖다 자문기구, 심의기구를 갖다 의결기구로 학칙을 바꿔놓으니까 교수협의회에서 총장이 자기 맘대로 못하니까 위반되네. 학칙을 시정하시오 이렇게 하는 얘기는 공권력 행사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는 노동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단체명 내용을 분석하여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하라고 요구한 행위는 행정지도로서 한계를 넘어 구속적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판례도 알아주세요. 노동부 장관이 어떤 걸 했냐? 단체협약 사주와 공공기관의 단체 협약 내용에 불합리한 요소가 있다. 불합리한 요소를 갖다 개선 요구하라고 하는 행위는 이거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다. 이건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재무부 장관이 이건 오래된 판례인데, 굉장히 오래된 판례인데. 뭐 시험에 날랐는지 모르겠는데 전두환이가 한 거예요. 전두환이가 한 내용인데 전두환이가 전두환 대통령이라 전두환 씨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그 정치연금 돈 엄청 받아가지고 뭐 지금도 뭐 그 후손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자, 돈 내라고 했어. 돈 내. 기업에 돈 안 내? 돈 안 낸 사람이 있어. 돈 내라 그래서 돈 안 낸 사람은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그런 쉬운 케이스로 속된 말로 한 놈을 좀 조져버리면 돈 다 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국제그룹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신발 가게인가 뭐 만드는 거 하는데, 자, 제일은행은 이게 예전에 제일은행에는 이게 정부에 소속돼 있어가지고 이게 재무부 장관이 재무부 장관이 자, 국제그룹 정치자금 안 내? 내가 누군데? 전두환인데. 그래 안 냈어. 뼈티고 안 냈어. 그래 너네 이제 시험으로 걸렸다. 그래가지고 제일은행한테 지시를 했어. 여기 그 돈 빌리고 그런 거 다 받아내고 이 부도 처리해. 그래가지고 정말로 이 재무부 장관 지시에 의해서 제일은행이 여기 있는 거 다 제3자 인수시키고 부도 처리해가지고 국제그룹을 갖다 공중으로 분산시켰어. 덜덜덜덜 삼성이고 덜덜덜 다 돈 가지고 이제 청와대로 몇십억씩 갖고 뛰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지, 그죠? 그 판례예요, 그 판례. 따라서 재무부 장관이 제일은행에 대한 한계를 넘는 행정지도는 권력적 사실행위다. 제일은행에게 갖고 해. 제일은행에게 재무부 장관이 제일은행한테, 자, 잘 좀 처리하시오고 국제그룹 좀 잘 좀 처리하시오 하는 그런 행위, 이걸 갖다 이런 행정지도는 제일은행에 대한 권고적 행위, 재무부 장관이 제일은행에 대한 권고적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다. 공권력의 행사다. 헌법 소원이 행사되는 공권력의 행사다. 이렇게 하면 다시는 안 잊어먹겠죠. 전두환 죽었지, 그지? 아이고, 자, 세 번째, 국가배상 청구. 국가배상 청구는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또는 공무원의 법에 위반해서 고의 과실로 국민에게 피해를 준 경우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 주는 걸 말하죠, 그죠? 자,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위반에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가 국가배상법 제5조에 대한 부분이에요. 따라서 공무원의 가행위와 타인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자, 근데 첫 번째, 자, 행정지도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위법하게,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 손해배상을 했는데, 행정지도가 위법하게 행정지도를 했다. 그러면 그 직무 집행을 함에 있어서 그 직무 집행 안에 행정지도도 들어간다. 비권력 사실행위도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위법한 비권력 작용으로서 손해가 나올 경우 손해배상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행정지도와 공무원의 고의 과실 여부 인정 여부. 자, 행정 고의 과실이 보면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이탈하지 않았다면, 자, 행정지도 한계 준수. 행정지도 한계를 준수했다면 고의 과실이 인정이 안 될 수가 있죠, 그죠? 행정지도가. 그러나 공무원이 행정지도에 따른 의사가 없는 개인에게 이를 부당하게 강요하는 행위는 한계를 일타는 위법한 행정지도로 불법 행위를 구성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그렇죠, 그죠? 자, 그래서 요것만 하면 이제 행정지도는 다 끝나나? 그런 것 같으네요. 자, 손실보상. 거기 보면 판례에 나오는 걸 보면
자, 보면 이런 거요. 자, 인천에서 저수지를 막았어. 저수지를 막았어. 저수지 위법한 행정 지도, 위법한 행정 지도와 손해배상. 자, 위법한 행정 저수지를 막아서 공유 수면, 저수지를 막으면 공유 수면 매립을 하게 됐어요. 매립을 하게 됐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이 저수지에다 양식장을 하고 있었다. 양식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그 군청에서 나와가지고 업고는 인천 광역시 강화군청 공무원이 뭐라 그랬냐면 자, 업고는 고기 잡는 거예요. 공유수면에서 고기 잡는 거는 유효하고 업고는 유효해. 그 다음에 어장시설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 공유수면 매립 말고 다른 데다 만약 양화장을 저기 가두리 양식장을 하려면 공사는 뭐라고? 재개할 수 있다. 재개 가능. 이렇게 공문을 보내면서 또 하나는 뭐라냐면 업권 및 시설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없다. 지금 현재 업권 및 시설에 대한 공유수면을 여기 지금 하는 걸 막으니까 다른 데 갖다 어장을 만들거나 그럴 때 어업권이나 어장 시설을 재개는 가능하나 여기 있는 가두리 양식장에 대한 보상을 우리가 못 해준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한다. 그래서 원고가 실질적으로 어업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번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손해를 이 시설을 뜯어서 없애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 안 해주면 안 되죠. 자, 그리고 위법한 행정 지도와 손해 발생의 상당한 인간관계. 거기 보면 그 판례에 보면 어업권 매각대금은 위법한 행정지도와 상당 인간관계가 없어 이를 손해배상 대금에서 공제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손해배상 대금에서 어업권 매각대금을 갑이라는 사람이 잘 생각해 보세요. 강화군청의 공무원이 갑에게 이 공유수면 매립문을 여기서 저수지에서 가두리 양식장을 하니까 공유수면 매립면을 하니까 이거 막아서 땅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이 가두리 양식장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업권과 어장 시설 공사는 가능하나 여기 시설비를 보상해주지 못한다 하니까 갑은 이걸 갖다가 을이라는 사람한테 매각을 해버렸어요. 어업권을 매각을 해버렸어. 어업권을 매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각을 하면 매각을 해봐야 뭐예요? 매각을 하고 갑한테서 돈을 받았다고. 그런데 어업권만 받았을 뿐이지 이 저수지가 없어지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른 데 가서 하면 모르지만. 자, 그런데 여기 말하는 어업권이 매각대금을 갑이 을한테 어업권을 매각하고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을 갖다가 서로 상계라는 건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하는 거 이제 없어지게 만드는 걸 그래서 상계라는 말을 하죠. 너 나 돈 줄 거 있어? 나도 너 돈 뭐 줄 거 있어? 이거 그냥 없는 걸로 치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어업권 매각대금하고 이 손해배상 대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대금에서 공제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런 판례를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한참 이해가 될 텐데 그 말이요. 거기 내가 한번 읽어보면 행정기관이 위법한 행정지도로 일정 기간 업권을 행사하지 못한 손해를 입은 자가 그 업권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이 업권을 매도하고 돈을 받았어. 그럼 돈 받은 것은 여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게 시설을 보상 안 해준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을 거 아니야?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손해배상 대금과 서로 공지하지 못한다는 말은 차원이 다르다. 서로 거기 범위 안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손해배상 책임의 원인이 되는 위법한 행정지도와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다음에 행정기관이 배상해야 할 손해는 위법한 행정지도로서 피해자가 일정 기간 업권을 행사하지 못한 데 대한 것임에 반해 피해자가 얻은 이익은 업권 자체의 매각대금이죠. 업권 자체의 매각대금과 손해배상 그 청구한 업권 행사하지 못한 데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는 이게 연관성이 없어요. 연관성이 있어야 뭐 공지하고 말고 하는데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지하지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죠, 그죠? 처음에 이거 판례를 잘 이해를 못하면 굉장히 무슨 말인지 왜 공지해야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말에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공지. 연관성이 상당 인관계가 있고 연관성이 있어야 공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행정지도가 그다음 손실보상 여부. 행정지도가 전혀 강제성이 없어 상대방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행정지도를 한 경우 그에 일어나는 손실보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예전에 이제 우리도 통일벼를 재배한 적이 있었는데 통일벼는 나달이 많아요. 그런데 통일벼를 재배해서 손실이 발생했다 그랬어도 그런 경우는 손실보상을 해줄 수는 없다. 특별한 희생. 손실보상 아직 여러분 안 배웠는데 손실보상은 공공기관 공무원의 행정처의 적법한 행정행위로 인해서 특별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실보상을 해주게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해요. 행정지도는 별 거 크게 없어요. 쭉 정리해 보면 몇 가지 지금 아까 위법성 조각되는 거, 위법성 조각이 되지 않는다 그랬죠. 위법한 행정지도로 위법성이 조각 안 된다는 말은 위법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공무원이 행정지도를 잘못 위법하게 했어도 그거를 따라서 했어도 범죄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국전력공사 국부 장관, 노동부 장관은 교육부 장관은 공권력의 행사고 노동부 장관은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재무부 장관은 공권력의 행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고 그런 내용들이죠. 자 오늘 행정지도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시험에 합격을 잘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